예,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단기 임시 예산안 가결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나긴 추석 연휴를 좀 더 즐기자 마음 놓고 편하게 연휴를 즐기다가 항상 이렇게 코리안 리스크가 있나요? 항상 우리 출근하기 전날 밤 미국 시장에서는 뭔가 이게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법인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8%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섹터 중에서도 성장주의 할인율을 더 빡세게 끌어내리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 상당히 힘든 여정이 참 연휴 끝나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참,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그렇습니다. 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아니, 연준에서는 점진적인 코어 CPI에 대한, 물론 10월 12일 날 발표가 되겠지만, 물가 이제 천천히 내려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전혀 이견이 없죠. 맞습니다. 관심... 근원 물가 자체는 사실 내려가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동안에 사실 발표된 거, 연준이 가장 집중하는 물가 지표는 PC 근원 물가잖아요. 그게 추석 동안에 발표됐었는데, 예. 근원 물가를 보면은 MOM으로 계속 0.2%씩 이게 증가를 하다가, 네. 이번에 발표된 게 0.1% 증가로 이 상승폭이 축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계속 하락세, 둔화세가 계속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유가 자체가 조금 높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을 수 있었죠. 추석 중 지난주 같은 경우 WTI 기준으로 배럴당 95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80불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계속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 주식시장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렇게 견조한 미국 경제의 모습들을 봐봐. 그러니 금리가 지금 5.5 레벨도 방심하면 안 돼.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거에 결국에는 고용지표, 채용 건수 자체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 자체가, 고용시장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타이트하니까 금리가 튄 감이 있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10년물 금리가 5%?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제 월가 쪽에서 빌 에크만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5%도 방심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고, 네. JP모건의 CEO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발언을 계속 해왔죠. 그렇다 보니까 국채 매도 현상이 좀 이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썸네일 보셨죠? 자, 10월 투자 전략입니다. 10월은 어떻게,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인데, 자, 첫 출발은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점점 쪼그라드는 나의 그 계좌 수익률, 계좌 잔고를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실 텐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살펴봐야 될 텐데, 좀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잠깐 자료 보기 전에 그래도 연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잠깐의 리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말일에서 11월 초에는 FOMC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자, 아직까지 컨센은 동결입니다. 네.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괜히 지금 언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유명한 그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루들이 좀 약간 인싸들이 금리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툭툭 시장에 내뱉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시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왠지 차트의 모습은 블랙 프라이데이 모습의 흐름을 연상할 수 있는 모습인데, 지난 우리 연휴 전에는 이렇게 약간 고아원 가기 전에 마지막 짜장면 한 그릇, 탕수육 한 그릇 먹여주는 그런 모습들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휴 끝나고 나서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자, 뭐 닥 코스피 다 비단 똑같은 뭐 차트 이 정도만 보고요. 다시 화면 바꿔주세요. 자, 일단은 나영군이 먼저 리뷰 측면에서 뭔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어떤 것들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일단 추석 전에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봤던 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셧다운. 요게 결국에는 해소가 됐었죠. 10월 1일자로 45일 동안 임시 예산안을 통과가 되면서 일단 11월 17일까지는 셧다운 우려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다 예산이 다 그게 합의가 돼야 되죠. 11월 17일까지는. 그렇죠. 17월 이후에는 이제 음. 내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가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11월 17일까지는 일단은 셧다운 우려는 없는 건 없는 거 맞는데 같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주가 자체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10월 2일날 미국장이 열렸는데 사실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급격한 상승폭은 보여주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다 반납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이슈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슈를 찾아보자면은 아주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수출 지표가 나왔거든요. 네. 9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4% YOY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낙폭 자체가 마이너스 폭이 계속 축소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한 연말 시점에 가까워져서는 YOY 상으로는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좀 고무적인 점이 반도체 수출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고무적이네요. 네, 작년 10월 이후로 계속 반도체 수출액이 부진했는데 이번에 9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년 중에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액수 자체가 반도체 수출액 자체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었고 미국 지표도 좀 긍정적이 있어요. 한국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ISM 제조업 지수 그게 있는데 그게 추석 동안에 발표가 됐는데 원래 49포인트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전달이 47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크게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수출 지표가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이거와 상관계수가 높은 ISM 제조업 지수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추석 이후에는 조금 있으면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으로 이제 초점이 옮겨갈 건데 매크로 단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지표들이 나왔다. 이런 정도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본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상당히 실망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많이 유튜브도 많이 보셨을 테고 뭐 우리 NH 하우스 뷰뿐만 아니라 다른 뷰도 좀 살펴봤었겠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추석 이후에 긍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면 뷰의 전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질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투자 전략부 계시면서 약간 좀 그런 고민이나 뭐 약간 흔들림은 없으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일단은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추석 동안에 금리가 크게 오른 것도 있었지만 미국 쪽에서 달러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107포인트. 그러니까 저희가 추석 떠나기 전에는 한 105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그게 추석 지나고 나니까 107포인트까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약세 흐름이 계속되면서 오늘 1360원까지 튀었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 유출이 되면서 주가 하락에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강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여기서는 멈출 거다라는 확신을 얻는 순간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 시점이 저희는 사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아무래도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 근데 다음 주에 있는 CPI 이게 뭐 WTI가 굉장히 높아서 헤드라인은 높을 수가 있는데
근원 물가, 결국 연준 위원들이 보고 있는 근원 물가 자체는 하락하는 추세가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면은 금리 상승세도 진정이 될 거고, 이거에 연동해서 같이 올라갔던 달러 지수도 여기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괜찮거든요. 수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쵸. 네.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좀 하방 요인도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첫째 주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다. 저희는 박스권 지금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장표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투자 아이디어 편이 한번 있거든요. 우리가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보죠. 예. 네. 주요 유망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짤막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예.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었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AI, 네네. HBM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예. 반도체는 계속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 AI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이 그 챗GPT가 나오고 나서 네이버에서도 자체적인 AI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죠. 이게 좀 더 상용화되면서 이 AI 관련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감 플러스 아무래도 펀더멘탈적으로 경제가 한국에서 내수적으로 좀 그래도 바닥은 찍고 돌아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광고 쪽 매출 이런 쪽이 좀 바닥은 찍었다는 심리 때문에 인터넷도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 자체가 계속 부진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런 호재성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호재성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업종 그리고 종목 위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헬스케어까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연말 배당 기대감이 있고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라든지 중국 인바운드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일단 배당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자동차하고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아래 정도에 위치한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과 배당을 준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도를 얻으면서 은행주는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는 고점이다 라는 우려가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그 주가 자체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얘네가 가진 그 배당 여력 자체는 충분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 관점에서 자동차는 살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예. 이거는 연말로 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끝나가는 그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더 주가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종이거든요. 예. 건설기계 쪽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네. 이런 쪽에도 저희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인바인드는 뭐 저희 추석 연휴 동안 중국인들 많이 왔었죠. 네. 종목들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 종목은 차트 보여주세요. 차트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눈에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 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근데 10월 6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되죠? 원래는 10월 6일 그냥 이번 주 금요일인데 추석 연휴 때문에 이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해서 이게 다음 주 11일로 미뤄진 걸로 좀 알고 다음 있습니다. 주로. 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올런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또 전저점 또 테스트가 또 돌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한 6만 5, 6천 원. 네. 이쯤 되면 뭐 삼성전자가 뭐 배당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적도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수출 데이터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을 해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추천 종목으로 일단 이번 달에도 편입했고요.
역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는 생각보다는 안 빠져요. 안 빠지네요. 안 빠지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IT는 보면 되고, 참, 네이버 힘들어요. AI 기대감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역시 뭐 내부적인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요것도 박스권 하단에 걸쳐 있는 녀석이라고 봐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달에 편입한 종목 보면 아까 이제 은행하고 자동차를 편입을 하셨는데 그건 배당입니다. KB금융은 뭐 이번 주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9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양호했던 모습들이었거든요. 지금 주가 수준을 배당 수익률을 적용해보면 한 7% 수준을 넘는 그런 배당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현대차는 제법 많이 빠졌었죠. 제법 많이 빠졌다기보다도 계속 무거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인데 환율 효과도 없네요. 최근에 보면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이번 달에는 한번 배당 측면에서 한번 편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 한번 보면요. HD 현대건설기계 편입을 한 모습들이고 계속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삼성 엔지니어링도 편입했었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우리 저번에도 이민재 연구원님 모셔서 뭐 얘기 들어봤지만 16,000원대에서 매수해서 뭐 2만 원 라인대까지 매도하는 이런 박스권을 좀 이용한 매매 전략도 한번 팁을 알려주셨는데 16,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네요.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관련돼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오늘 좀 제법 빠지는 모습들이고 호텔 신라는 뭐 안 봐도 비디오겠네요. 호텔 신라는 안 봐도 비디오. 비슷한. 예. 그 다음에 폐암 환자들에게는 호재죠. 좋은 소식이죠. 이게 유한양행인데 랭라자 이 폐암의 신약의 새로운 문화를 지평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에 대한 압박을 못 이겨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다 바꿔주시죠. 장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종목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더 좀 심각한 거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네.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 지금 나영권님 생각은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유리한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저희는 지금 국면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예.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예. 결국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의 근원은 수출에 있는데 사실 수출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아지는 종목들을 보면 다 대형주거든요.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가 많고 금리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금리가 확 튀는 구간에서는 조금 주가가 조정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나영권님이 준비한 PPT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 준비된 자료 중에 이 부분 장표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신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실적에 대해서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초점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3년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는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영업이익 자체는 분기별로 봤을 때 작년 4분기에 이미 저점을 확인을 했고 3, 4분기에는 1, 2분기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올라가면은 주가는 거기에 결국에는 따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실적 전망치가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를 봤을 때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좀 더 높거든요. 예. 뭐 수출도 개선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실적은 올라간다는 점을 봤을 때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코스닥이고요. 코스피예요. 이 일봉이고요. 그럼 주봉으로 전환할까요? 이렇고요. 월봉은 이렇습니다. 자, 2410포인트까지 내려온 이런 현재 상황에서 뭐 점장이를 한번 해보라는 한번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점장이요? 예. 어디까지 빠진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하반기 전망 자료를 냈을 때 네. 저점 하단이 2400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2400을 하회해서 2300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300대 잠깐 터치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40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2400선에서 일단은 추세 전환을 한번 기다려보자. 코스닥은 이런데요. 코스닥은 지금 한 815, 6포인트 정도인데 뭐 이 녀석도 한 800 정도? 라인 때까지는 800 정도. 예. 코스닥은 그렇죠. 좀 더 변동성이 좀 좀 있겠지만 더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역시 형님 역할하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좀 나타내줘야 되고 추세 전환의 전환점이 필요한 큰 덩어리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종목의 선봉장은 바로 이 녀석이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수급은 이제 이런 모습들인데 우리 외국인 형님들의 귀환이 언제 도래할지가 매우 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되는 그 시점이 네. 한번 전환되는 시점이 아닐까 네. 예상을 해보는 부분인데 확실히 수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보면 반도체 긍정적인 지표들은 계속 소식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3분기 뭐 어느 정도 4분기 이런 부분들 진행해보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씩 높여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장, 상당히 어려운 자리 오늘 출연해주신 나정환 연구원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가처럼 계속 빠집니다. 이게 마이크가 참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오전에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는데 상당히 지끈지끈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일단 오늘은 빠져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반등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매수세가 제법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팔짱 끼고 있는 그런 큰 손들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도 휴무더라고요. 네. 한글날. 네, 쉬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좀 반등에 빨리 시급함이 저희는 간절할 뿐입니다. 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진행한 10월 투자 전략 화목한 런치스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엔 역시 또 종목 중심으로 섹터 중심으로 또 영상을 또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